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동맹 초입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동맹의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차량용 반도체에서 삼성과 현대차가 더 긴밀하게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이후부터이죠. 삼성이 테슬라의 칩을 공급하고 현대자동차가 TSMC의 반도체를 맡겼다면 이제는 한국 내에서 서로 주고받으라는 얘기라고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삼성과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칩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지금 르네사스를 통해서 TSMC의 르네사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TSMC의 반도체를 맡기는 이러한 상황이었었다면 이제는 한국 내에서 이것을 주고받으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삼성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동맹 초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세계 반도체 1위 업체이고 현대차 역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3위권을 유지하는 완성차 업체라는 거죠. 두 회사는 내노라는 제조 강자이지만 지금까지 양사 간 사업적 협력은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고 자동차가 이제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자율주행차로의 급격한 변화로 진화하는 가운데 반도체의 필요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죠. 이전에 내연 기관차와 같은 경우는 200개에서 300개의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했다면 이제 자율주행차 3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한 3000개 정도의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게 돼서 이제 거의 10배 가까운 반도체가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두 회사 간의 협업 가능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양사 간 새로운 동맹의 출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게 지금 업계들의 분석입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간 협업은 최근 들어서야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 제네시스 G60의 경우 주변을 모두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IOCell Auto 4C를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사이드 뷰 디스플레이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가 채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처럼 양 그룹 간의 교류가 지금껏 적었던 것은 삼성의 주력 제품이 소품종 대량 생산인 메모리 반도체에 거의 치중이 되어 있었고 현대차가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에 딱 맞는 반도체가 맞춤형으로 필요하게 되고 저사양 제품이 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는 굳이 고사양의 제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졌고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 가격이 지금 12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는 가격보다 거의 2배가량 싼 편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저사양의 지금 반도체를 만들고 싶지 않은 삼성전자의 그런 특성을 본다면 현대차에게 굳이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 업계에도 뉴 노멀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사는 이미 정부 주도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현대차와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그리고 자동차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미래차 반도체 연대 협력협의체를 발족이 된 상황이죠. 이 협의체에서는 단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관련 대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래차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중장기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5월에는 산업부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 간
연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어요. 그래서 벌써 이중으로 체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27일 청와 회동을 통해서 양사 간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과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협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반도체를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될까요? 그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껏 지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지금 그림이 나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린데요. 지금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협력 현황 및 전망을 보면 지금 협력 현황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V60 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후방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아이오닉5의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2024년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일부 차량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 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출시 차량용 전장과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용 그래픽 D램, 그러니까 GDDR5 같은 거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용 그래픽 D램, 차량용 유니버셜 플래시 스토리지, 고성능 SSD,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와 반도체 업계 협력 사례가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GM과 NXP, 퀄컴, TSMC가 공동으로 반도체 칩을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과 도요타와 덴소와 TSMC가 반도체 공장 합작 투자, 포드 글로벌 파운드리의 기술 수직 통합, 스텔란티스와 폭스콘의 반도체 제품군 4종 공동 개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미래차 반도체 민간 협력 일지는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미래를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데 어떤 분야부터 먼저 개발이 될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한 점인데, 가장 먼저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는 차량용 통신칩,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그리고 차량용 내에 디스플레이용 구동칩 분야에서 가장 먼저 협력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문제가 극심한 차량용 반도체는 대체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불리는 MCU로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수익성이 높지 않고 개발 난이도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나노스로 보면 120나노, 60나노 이런 수준, 적어도 26나노 이상 수준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보통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 단가가 되게 낮은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CU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은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등이 주요 기업으로서 생산 기지는 주로 동남아시아, 그 중에 말레이시아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장 가동, 특히 말레이시아에서의 공장 가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수급 불안이 일어나고 이것이 부담으로 가중돼서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의 셧다운이 된 상황이 된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 지금 오미크론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치명상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한 5일만 아무 무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나와서 일해도 좋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면 MCU 수급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원활해지는 MCU 수급 상황에 굳이 뛰어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MCU를 생산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을 제어하는 단순 기능의 MCU보다는 차량용 통신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용 구동칩과 같은 고부가가치 시스템 반도체의 역량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와 같은 경우는 7나노, 5나노급으로, 특히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칩을 5나노급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고성능 SSD와 그래픽 D램 등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확대, 그리고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고도화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고성능 SSD, 그래픽 D램의 고부가치 제품을 이 차량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자율주행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대량의 데이터가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딱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연산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빠른 속도가 되어야 이 교통이 흐름이 원활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처리가 굉장히 빨라야 되죠. 그리고 차 내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하거나 고사양 제품을 즐기기 위해서도 고성능 반도체의 적용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고성능 차량용 칩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에는 업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용 통신칩 엑시노스 오토 T5123과 인공지능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그리고 전력관리 칩인 PMIC S2VP S01 등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전장용 반도체는 앞으로 현대차, 신차 등에 충분히 탑재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중장기적으로는 현대차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하는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현대모비스가 지금 팹립스 형태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팹립스로 개발했던 이러한 반도체를 지금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는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일반 자동차에서는 반도체가 2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가지만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2000개가 넘는 반도체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를 접목한 미래차 개발을 집중하고 있어서 추후 삼성전자의 협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상태이죠.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가 가능해지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맡아서 생산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직접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한 뒤에 삼성의 파운드리 시설을 통해서 생산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IP 그리고 그 개발 시스템 이것들을 이용해서 현대차가 같이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술의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1위를 달성을 하려면 현대차와 같은 우량 고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도 미래 자율주행차에서 고성능 반도체가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대차와 삼성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공급망을 안정화할 뿐만 아니라 높은 시너지도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예전에 다른 총수 간 관계도 협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요소인데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금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지금 되게 친한 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네시스와 펠리세이드를 이용하고 삼성전자 임원들에게도 현대차를 배정하는 등 양사는 대내외적으로 친밀함을 숨기지 않고 있는 현상이죠.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의 사이가 예전보다 좋아진다가 실용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와의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관계, 특히 총수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총수와의 관계는 되게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의 고객을 늘리는 한편 현대차는 반도체 내재화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이러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의 협력이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